손실을 냈던 게 한 10억 정도. 상가도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치르면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4억 정도 손실을 받고 직원 월급 주기가 힘든 상태로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네. 이제 그게 와닿는 거예요. 지금 진료 시간을 더 줄이면 진짜 직원 월급조차 못 주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절박한 거예요. 해라고 하니까 해봐야 되는 거예요. 디 아카이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제자리일까? 진행 하와이 대저택. 출연 이승우 위트나니언 원장. 루프.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 저자. 루프. 나는 앞으로 가고 있었는가? 아니면 제자리를 돌고 있었는가? 우리는 반복하는 것의 총합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했다. 분명히 무언가를 했다. 그런데 1년 뒤 돌아보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때의 죄책감, 자책에 무너지고 우리는 또다시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 다짐도 얼마 못 가 흐지부지 되고 말죠. 이승우 원장은 이것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삶을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구조가 있다는 것. 그 구조의 이름이 루프입니다. 루프는 습관보다 크고 루틴보다 깊습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루프 안에서 살고 있는가? 이승우 원장님, 작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우 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튼튼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후쌤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하와이 대저택님도 후쌤이라고 불러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구독자님들도 댓글 달아주실 때 후쌤이라고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이런 거 안 되고 후쌤. 네, 왠지 저는 원장이라는 칭호보다 후쌤이라는 칭호를 저의 정체성으로 느끼기 때문에 후쌤이 저한테는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자기계발서를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 삶에서 루프가 작동하기 시작한 후로 제 행동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자꾸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써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느 순간 제가 책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 결과로 책이 나왔고 이렇게 또 감사하게도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큰 채널에 나와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됐네요. 예,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 루프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구독자님들께 말씀을 한번 드리면 7세 이전에 형성된 무의식의 소프트웨어,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이 하는 말, 행동 이런 것들을 그냥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나의 소프트웨어로 작동을 하고 나는 그것에 따라서 코딩된 소프트웨어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후쌤께서는 이 개념을 루프라는 개념으로 다시 풀어주셨어요. 먼저 이 부분 초반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책에서 열심히 산 것과 앞으로 나아가는 건 같은 말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 문장을 읽으며 공감도 많이 되고 또 뜨끔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근데 원장님 본인도 이 차이를 처음 실감한 순간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나는 지금 움직이고는 있지만 나아가지는 않고 있다, 이걸 알아챈 순간이 언제인지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저도 뭐가 작동을 해서 내가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벗어나서 내가 다음 단계로는 도대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어릴 때부터 그게 상당히 궁금했는데 조금씩 성장을 했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변했다 라는 느낌을 받지를 못했는데 딱 2년 반 전에 확실히 이전에 나와 다른 소프트웨어가 깔렸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걸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말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현할 방법들을 책을 읽으면서 개념화를 시키는 작업을 했는데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헤빗 루프 요 단어를 봤는데 우리가 LOOP 루프가 이렇게 되돌이 작용, 뱅글뱅글 도는 거, 뭔가 묶여 있다는 개념보다 궤도에 돌고 있어서 그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 그런 느낌의 표현이 정확하다. 이 단어면 꽤 정확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루프가 아닐까, 기존의 나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루프에 의해서 자동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을 하나씩 가지기 시작했어요. 제 행동에 대해서. 그랬더니 대부분 그냥 저는 그 루프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행동을 하셨나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제가 본받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분명히 저랑 다른 행동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그 행동을 해도 돼요. 근데 절대 그 행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계속 해왔던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도 하지를 못하고 각색을 해서 나한테 맞는 언어로 바꿔서 저항 없는 그 수준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저 사람의 경지에는 갈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후쌤은 전문직이고 한의사고 기본적으로 수익이 있으니까 조금 배가 불러서 저런 행동들을 할 수 있고 시도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전문직은 수익이 월 1억이든 뭐 2억이든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수익이 없는 사람들은 저 정도 되면 내가 삶의 걱정은 좀 없어질 거다 네. 라는 생각을 보통은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코 그 수준이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은 월급 700만 원 받으면 충분히 만족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월급 700만 원 받는 사람이 만족을 하는 경우를 봤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만약에 1억이라는 수익이 10년 동안 지속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그 사람은 성장을 하고 싶어요. 수익을 2억을 만들고 싶고 3억을 만들고 싶고 10억을 만들고 싶은 그 꿈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딴에는 막 노력을 해요. 근데 10년 동안 15년 동안 계속 수익이 1억이면 그 사람은 꽤 고통스러워요. 저도 그렇게 한 15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한 15년 정도 멈춰 있다가 이후에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모든 분들이 힘드셨겠지만 병원들도 정말 힘들었어요. 뭐 수익이 8천이 되고 6천이 되고 5천이 되고. 근데 그 수익이라는 게 순수익이 아니고 매출. 전체 매출이니까 병원의 인건비, 장비의 리스료, 그다음에 임대료 뭐 이런 걸 다 이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예. 네. 결국 뭐 제가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는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네. 그때까지는 그래도 성장의 욕구가 존재했는데 보수적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조금 더 편하게 돈을 버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선택하는 게 상가 투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그 두 개를 일단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병원도 좀 편하게 운영을 하려고 입원실을 만들었어요. 성장하려는 마음보다 조금 더 편하게 어떻게든 있는 거 유지하자로 딱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 세 가지 시도했던 게 다 실패를 했어요. 제가 그 세 가지 시도를 하면서 손실을 냈던 게 한 10억 정도. 네네. 뭐 상가도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치르면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뭐 한 4억 정도 손실을 받고, 지식산업센터도 남들 다 하니까 그걸 해야 되는 것 같아서 휩쓸려 가잖아요. 이게 줏대가 없고 뭔가 불안에 휩싸인 상태에서는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내가 하는 업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나쁜 건 또 동시에 오잖아요. 이제는 내가 뭘 해도 잘 안 되겠다 하는 그 꺾인 마음 때문에 몸이 딱 병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급속한 노화. 네. 온몸에 염증이 생기고 다리가 걷기가 힘든 상태가 돼버렸어요. 한 1년 동안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우울증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침에 드는 생각이 내가 눈 떠서 뭐 하지? 의미가 있나? 의미 자체가 떠오르질 않아요.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살아는 있지만 정신 상태가 이게 죽음에 굉장히 가까워졌다라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진짜 바닥으로 떨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더 떨어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네. 다 내려놓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이제 그 생각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그때 마침 그래도 살려고 책들을 읽었던 것 같아요. 유명한 책들이죠. 원싱, 그릿, 네.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나는 이제 바닥이니까 선택지가 없어. 그래서 원싱이라는 책에 자기가 한 가지 일에 진짜 집중을 하려면 하던 일에서 벗어나서 하루에 4시간을 어떻게든 빼라. 자기만의 시간을.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한의원 운영이 정말 직원 월급 주기가 힘든 상태로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네. 이제 그게 와닿는 거예요. 지금 진료 시간을 더 줄이면 진짜 직원 월급조차 못 주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절박한 거예요. 해라고 하니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진료 시간 4시간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가지고 내가 뭘 할까? 과연 이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때 또 읽었던 책이 그릿, 열정과 끈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열정적으로 저는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책을 읽고 아차 싶은 거예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을 했구나. 정말 구조적으로 점점 뛰어나려고 노력하지는 못했구나.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구나 내가. 그래서 그 전에 막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카약을 그때 시작을 하게 됐어요. 1월 1일 한강이 얼어 있었어요. 카약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보통. 네. 그래서 일단 카약 파는데 전화해가지고 주세요. 배 사오고 1월 1일 날 딱 나갔어요. 살얼음이 껴 있어서 얼음을 탁탁 깨면서 물에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빠지는 거예요. 아, 그 겨울에요? 네, 한겨울에. 아, 저는 그때 심리 상태가 나는 믿질 게 없어. 그냥 난 바닥이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의지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찬물에 딱 들어갔어요. 인간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죽을 상황이 딱 처해지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살고 싶다도 있지만 살아있구나가 딱 와닿는 거예요. 나 살아있구나. 차가운 물이 딱 내 몸을 감싸는 순간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이 이거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강한 고통을 느끼는구나.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그 기분 좋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만 한 10번 빠지면서 10번 빠졌다가 다시 배로 기어 올라오면 체력이 엄청 소진이 되는데 그렇죠. 힘은 계속 빠져가는데 저는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차가움, 그 상황이. 만약에 제가 평온한 상태에서 그 행동을 했으면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싫었을 거예요, 아마.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때는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경험을 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이 느낌을 한 번 더 재현시키고 싶다. 그래서 다음 날도 타고 그 다음 날도 타고 일단 매일 타도 그 느낌이 계속 오는 거예요. 카약이라는 운동이 한 번에 이렇게 잘 타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매일매일 열심히 타도 나는 항상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 너무 좋다. 더 성장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안에서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오전 진료 다 빼고 한강 가서 맨날 얼음 깨고 물에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잘 타게 돼서 무인도도 가고 혼자서 또 막 10km씩 혼자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니까 네. 점점 자신감이 높아지고 카약을 타면서 내가 뭘 통제하고 있는지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망설였던 그 모든 순간에 두려움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두려움을 하나씩 해결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도전을 하게 되고 저는 오전 진료를 비우고 그것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제 표정이 달라졌나 봐요. 말투가 달라지고 다른 사람한테 많이 관대해지고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정도가 높아졌나 봐요. 그래서 그 진료실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아마도 달랐겠죠. 그 에너지가 바뀌니까 상황들이 바뀌어가는 걸 느끼셨죠? 네. 이전에는 우리가 한의원에 환자들을 내원을 하게 하려면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고비를 쓰고 막 이렇게 해서 보통 내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카약을 타고 나서 광고비 0원.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소개를 시켜주고 환자들이 그냥 저랑 상담만 했을 뿐인데 그냥 좀 나았다. 좋은 에너지를 그분들이 받아가는 걸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의원도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예약이 2달치가 막 잡히고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오전에 카약 탄 게 전부예요. 네. 그것만 했을 뿐인데 자꾸 그 전에 용을 쓰고 힘을 쓰고 해야지 됐던 그런 일들이 그냥 자동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뭔가 작동한다 삶에서 다른 형태다. 내가 이전까지 힘쓰고 살아왔던 형태의 삶이랑 좀 다르다 이거는. 그리고 나서 또 달라졌던 게 뭐냐면 책을 읽는 방식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전에는 저도 자기계발서를 좋아하고 막 읽기는 읽었지만 그 개념들이 제 실제 사고방식과 괴리감이 있으니까 여러 번 읽어야 됐어요. 근데 두려움이 통제가 되고 카약을 타면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 낯선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념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적응력이 떨어져요. 순간순간 판단력을 굉장히 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의 유연성이 자꾸 만들어지더라고요. 사고의 유연성이 만들어지니까 책을 보는데 이전에는 어려웠던 책들이 너무 쉬운 거예요. 저항 없이 쫙 다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책 읽는 양이 급속히 늘어나니까 막 쌓이고 하고 싶은 말도 생기고 그때 이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잘해야지 뭐 그런 의식도 없어요. 카약 타면서 떠올랐던 그 생각들, 그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루프, 그걸 반복할 재미도 생기고 힘도 생기는 거죠. 유튜브라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재밌고 즐거운 행위가 돼서 하나의 뭐 스트레스도 없고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탑재했을 때 이득인 루프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제 새로운 루프를 만들어 나가면서 현재는 한의사일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연 매출 100억의 사업가로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승우 원장님을 모시고 정말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정식 출간이 된 루프 책 안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다뤘던 다른 모든 책들 중에서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코어 중에 코어의 내용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루프를 습관 혹은 루틴과 구별을 하시잖아요. 이 루프라는 개념을 통해서 기존의 습관 이론들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뭐고, 이렇게 하면 나의 루프를 정말 이 공정 궤도를 바꿀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루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습관 그리고 루틴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명확히 루프는 그것과는 좀 다르게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가 습관을 좀 바꾼다 했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뭔가 정리정돈을 하고 분명히 삶에 큰 도움이 되고 삶이 정돈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 습관 차원에서 혹은 루틴 차원에서 뭔가 실행을 했을 때 그게 진짜 삶을 바꿨나?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사실 그걸로는 삶을 바꾸지를 못했어요. 루프도 습관처럼 반복인데 분명히 삶을 바꾸는 반복이에요. 왜 똑같은 반복을 했는데 습관은 삶을 바꾸지를 못하고 루프는 삶을 바꾸냐? 설계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습관은 그냥 원래 가진 사고방식 자체에서 사고가 출발을 해요. 루프는 그냥 소프트웨어 자체를 바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예 다른 사람이 되겠다라는 운영 체제 교체에 가까운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씩 뭐 있는 거에 덧대봐야 낡은 운영 체제예요. 저도 시도를 정말 안 해봤겠어요. 10년, 20년 해봤지만 큰 틀의 변화는 안 일어나요. 그리고 안 일어나니까 좀 고통스러워요. 저도 뭐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알고 나서는 뭔가 계속 그런 시도를 합니다. 기존에 하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고 이걸 언제 그만둘까를 생각을 해요. 항상 이 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바꿀까, 사고방식이 좀 달라진 거죠. 새로 만든 루프 역시 저는 여전히 제 수준에 갇힌 루프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보다 더 큰 루프를 가진 사람들이 막 보여요. 내가 가진 루프보다 더 큰 루프는 도대체 뭘까? 내가 도대체 상상도 못하는 그 루프는 뭘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게 된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내가 하고 있는 진료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수준에서 저는 사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계발서를 보면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네. 미국 저자들 같은 경우에 네네. 뭐 조 단위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고맙게도 다 책을 써주셨잖아요. 도대체 조 단위 사업을 하는 사람 머릿속은 도대체 어떤 루프를 돌리고 있을까? 확실히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좀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루프를 탑재하기 위해서 책 읽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루프를 탑재하고 루프를 운영하시는 분을 직접 뵙고 저희 채널에서도 한 번씩 인터뷰로 좀 제가 뵙고 싶은 분들을 막 모셔와요. 얘기를 듣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분은 이 이상의 바운더리에서 또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또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흡수력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